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모건스탠리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자, 외국인도 올인하고 있고 자사주까지 쓸어담고 있는 이 기업, 이제 탄핵이 선고 일정이 잡혔죠. 탄핵이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 이후에는 강한 상방에 대한 시세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워 담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면서 과연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송 전 좀 안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멤버십 방송을 이제 단타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향후 이제 30강까지 이제 업로드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방송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됐다가 올랐다가 뭐 등하락을 반복하는 중이에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상방 포지션 잡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필라델피아 지수라든지 S&P 지수 역시도 전체적으로 뭐 소폭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뭐 업종군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급등한 업종도 없고 뭐 특별하게 빠진 기업도 없는 뭐 그런 하루지 않았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현재 이런 뉴욕 증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요하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오전입니다. 내일 새벽 5시면은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세 전쟁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시장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강한 상방으로서 올려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 관세 전쟁 리스크가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이라든지 이런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미국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뭐 제조업 관련된 있는 PMI 지수가 이미 전월 대비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내 구인 건수 자체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뭐 굳건할 것 같았던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미국 경기가 좋지 않는데 왜 증시 상방에 대한 또 기대가 생기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가 따라온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는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벌써 15%가 증가할 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물가와 실업률이 급증하는 만큼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올해 기준금리를 0.25%씩 뭐한다? 3차례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예요? 7월, 9월, 11월이 이제 금리 인하 최적기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제 골드만삭스는 예상하는 추세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국채 금리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락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추세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상승 추세대를 여기서 지켜내고 반등이 나왔어야 메리트 있었는데 반등을 하지 못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12월 9일자 이 최저 기준의 이전 상승 추세를 만들었을 때 일단은 지켜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현재 이 안에서 크게 뭐 이탈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라도 우상향 흐름을 잡아가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추세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기관이 끌어올린 건 한계가 있다.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2025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2월, 이 3월의 고점을 이렇게 우상향 만들었던 게 기관의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단 한 번에 3개월 동안 기간이 겨우 올려놓은 거를 단 일주일 만에 죽여버린 게 누구다? 외국인의 매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도 지금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 시장을 견인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오늘도 상한가 및 급등 종목인데 보면 뭐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제 4월 4일의 운명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이게 선고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다시피 탄핵 심판 선고 직관에만 신청이 폭주돼서 서버가 마비가 될 만큼 굉장히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견인할 만한 사실상의 테마가 아니죠. 이런 큰 이 시가총액 상위공 종목들 우량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수혜주들은 다 이제 알다시피 뭐 저가형 이런 테마주들은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봐야 증시를 견인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테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뭐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뭐 야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면 확신하는 추세고 이제 뭐 여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각이라든지 각하 쪽에 손을 드는 추세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테마주를 사는 거는 사실은 불확실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테마주를 살 이유는 없어요. 왜? 과거에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지라는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선고일이 잡히고 급등했다가 탄핵 이제 선고 날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왜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는지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각이 돼서 상한가 갔다가 하루 만에 뭐예요? 그러나 한마디에 다이렉트 마이너스 24%, 25% 이거 상 따 들어갔던 사람은 지금 하루 만에 이날 마이너스 40% 이상 손실을 봤던 게 이런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따라 붙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불확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고 전에 사는 건 어쨌든 선고 결과에 따라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자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봐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상관없이 올라갈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냐를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제 상황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 국내 경제 상황이 보면 어떻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국내 경제 위기가 굉장히 이제 IMF 임박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올해 이미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국내 기업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그러니까 50인 이상이면 절대적으로 이게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508개사를 기준으로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한다? 97%는 올해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거고요. 그 중에 22%는요, IMF보다 더 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지금 여기 플러스로 안 그래도 뭐합니까? 지금 우리 경제활동 인구를 본다라고 하면요. 청년 백수, 실업자가 이제 120만 명이 넘어가요. 12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제조업, 건설업, 부랑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안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경제 위기까지 닥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다? 민생을 위한 추경을 하자. 추경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건 뭐예요?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 3차례나 만나고도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서로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이 되니까 서로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막 뭐라 하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는 당의 기각이다 뭐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 결과를 눈앞에 두고서 추경을 논의하기엔 서로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논의가 사실상은 정지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추경 논의가 언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나와가지고 탄핵이 되냐 기각이 되냐 즉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한다 추경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하면서 당연히 추경 이야기와 함께 민생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걸 수밖에 없고, 이제 추경이 아니지,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정부 상태로서 경기가 굉장히 죽었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또 뭐다? 정부 정책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에 4월 4일 이 선거 결과 이후에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거는 이런 민생을 위한 추경에 대한 이런 반사이익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야의 이런 그 정책을 비교해 보면은 과연 추경안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자, 여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추경에 대한 규모를 10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애초에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여당은 10조를 예상하는데 야당은 35조. 이미 여기서부터 어긋나고 있다 보셔야 돼요. 최대는 얼마까지? 50조 원까지. 여당 같은 경우는 나라빚 없이, 국채 없이 기정 예산 조정과 기금 활용하자고 얘기를 하는 추세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뭐한다? 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둔다. 이제 빚을 만들더라도 뭐한다? 추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 특징도 뭐 지금 꼭 필요한 항목, 뭐 민생 지원 뭐 이런 것들 부분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점 분야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요, 중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애초에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공통 분야가 있다. 공통 분야. 공통된 분야는 이 추경안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분야가 봤더니 뭐다? 자, 여당도 AI 산업에 대한 투자, 자, 야당도 뭐다?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관련되는 추경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움직일 만한 게 뭐다? 사실상의 추경 관련되어 있는, 민생 추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공통되어 있는 투자 모멘텀, 공통되어 있는 추경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움직인 종목이 뭐다? 오늘 같은 경우가 아니죠. 지금 최근에 추경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뭐다? MZ솔루션이에요. 그래서 10조 슈퍼 추경 수혜주로 급부상하면서 AI 자율 소방 로봇 드론 부각됐다고 하면서 최근 이제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제 MZ솔루션을 이제 보는 것도 좋고, 다만 저는 이런 추경,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AI 관련되어 있는 산업 섹터들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다른 종목을 오늘은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건 뭡니까? 이미 자사주를 쓸어 담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올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건셀리도 이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AI 관련된 다른 반사인 뭐다? 지니어스라는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모건셀리가 이미 투자한 지니어스다라고 해서 이미 모건셀리 자회사 이미 지분 취득의 유의미라고 하면서 지니어스의 지분 취득한 거 이미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벌써 외국인의 지분율이 벌써 24%입니다. 그래서 왜냐 봤더니 전 세계가 인정한 AI 시대 필수템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니어스가. 그래서 이 지니어스가 AI에 있어서 왜 핵심인가를 봤더니 뭐 때문이다?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은 말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이버 보안 시장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만 하루에만 신변종 악성 코드가 30만 개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지니어스가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뭐한다? 이 기업이 이런 이 보안 시장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업적으로 봤을 때만 봐도 뭐예요? 아까 자사주를 쓸어 담고 있기도 하지만 자사주도 소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현금성 자산도 약 357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지니어스라는 기업이에요. 저는 지니어스라는 기업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기업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지니어스 아까 제가 자사주를 쓸어 담았다 했잖아요. 이미 보면은 최대 주주가 이미 다 쓸어 담았어요. 그래서 이 지분을 다 합쳐보면요. 약 65%예요. 65%.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외국인이 거의 25%죠? 그럼 지금 거의 지니어스의 지분이 90%가 물량이 잠겼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입니다. 그럼 거의 그냥
지금 그냥 이 기업이 시가총액 1,100억인데 90% 잠겼다는 거 그냥 시가총액 거의 100억이라고 봐야겠죠. 100억. 그럼 사실상 이거는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요. 상한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이 지니어스의 지금 단기적인 차트는 이쁜 건 아니에요. 이 월봉 차트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잘하는 뭐예요? 왼쪽 어깨를 만들어 놓고 머리를 만들어 놓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죠. 그럼 이게 그 다음 나락가는 뭐가 된다? 헤드의 숄더의 지금 오른쪽 어깨 패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차트의 흐름만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어요. 다만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AI의 필수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과 모건스탠리의 지분 투자 이런 것도 지분 확대라든지 이런 자사주를 쓸어담은 이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미 지니어스가 신고가 랠리를 달려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니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봤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 가격 전략 같은 부분, 이 가격 전략이 사실은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텔레그램. 그래서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100% 무료에 그냥 입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무료로 가격 전략을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차트가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리스크는 있겠죠. 그래서 어느 가격대에서 내가 모아가야 될지, 어느 가격을 목표가로 봐야 될지, 어느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야 될지는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